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벌써 2025년 을사년도 3월달이 20일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춘분까지 되었고요. 3월 24일 날 오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일이 있죠.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끝난 지가 지금 한 달이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언제 선고를 할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말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가급적이면 말씀은 안 드리는데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권한대행 먼저 하는 게 사실은 순서죠. 왜냐면 변론 기일도 사실 뭐 짧게 해서 먼저 끝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거 맞물려 봤을 때 한대행이 먼저 하는 게 저는 순리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박찬대가 한덕수 먼저 선고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헌재는 윤 파면 거부기 걸음. 뭐 이자는 뭐 계속해서 탄핵을 주도하고 이재명과 함께 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들 자체를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잘 견뎌왔는데 어찌해서 이런 자들이 지금 날뛰는 나라가 되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찬대 이해 안 되면 더 공부를 하시고 왜 이런 상황이 지금 한 대행이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순리인지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나빠서 안 돌아가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날 선고일 시간하고 일진 그리고 점괘를 봤을 때 뭐 현재 돌아가는 상황과 비슷하게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한대행의 사주팔자 잠깐 보고 또 3월 24일 날 사시던데 10시니까 그날의 그 선고 기일에 점괘를 좀 한번 풀이하면서 유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유김점이 뭐 100%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 점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중도라든지 정확도가 높습니다. 옛날에 윤 대통령 비상경험 했을 때도 제가 그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또 앞으로 헌재에서 어떻게 될 건지 또 판사 재판관이 도와줄 것인지 이런 것을 점괘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상당히 높은 적중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도 한번 기대하면서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49년생이더라고요. 49년생은 기축년입니다. 기축년 경호월 그리고 기묘일날 태어났는데 기라는 것은 토의 기운이고 소띠로 태어났습니다. 뭐 이번 사주는 제가 지금 뭐 말할 건 아니고요. 일단은 왼쪽 보면 3월 24일 날 사시입니다. 그게 을사년 기묘월 임진일 을사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지금 직무 정지가 됐죠. 이분의 사주 기운하고 그날의 일진과 시간을 보면 뭐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든지 본인의 기운을 아주 안 좋게 극사를 한다라든지 관제 송사가 펼쳐진다라든지 이런 뭐 나쁜 기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댕의 지금 사주의 기운하고 또 3월 24일 날 선고일의 기운하고는 뭐 크게 이렇게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 나쁜 게 없기 때문에 사주의 기운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난하고 괜찮은 날이어서 특별하게 나쁜 기운은 없다. 이 정도로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유김 점괘 그날 선고 시간까지 나왔기 때문에 유김의 점괘로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대행의 그날의 선고일날 일진을 보면 사주상으로 봐도 뭐 그다지 불리한 날이 아니어서 복귀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사주에 어떤 악한 기운이라든지 한대행에 대해 불리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사실 변론도 하루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툴 만한 쟁점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끝낸 것이고요. 또 현재의 분위기가 지금 돌아가는 게 기각하는 쪽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현재 분위기 이런 것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유김이라는 건 뭐냐? 유김은 어떤 날 내가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날의 일진과 또 그 일이 발생하는 시간과의 관계를 놓고 그 일이 좋은 일인지, 그러니까 길흉, 길한지 흉한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인사신시라고 해서 사람 간에 벌어지는 발생하는 일을 신이 알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 주역이나 육효 이런 거하고 좀 상당히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뭐 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점도 있어요. 하지만 또 사주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사주의 기운은 일지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고 왜 그날의 선고일에 그날의 기운과 일진이 우리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유리한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사주는 조금 들어봤는데 유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아니면 유김에 대해서 좀 관심은 있는데 잘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좀 쉽고 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주나 명리학을 좀 공부하신 분이나 관심을 갖는 분들은 세상 자연의 이치가 음과 양의 조화 속에 모든 기운이 생긴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에도 건곤감리 4개가 들어있고요. 주역으로 8개가 있는데 이게 다 음과 양에서부터 처음에는 이제 무극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기운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8개가 나오고 64개가 나오고 계속해서 두 배로 확장되면서 무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김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날의 일진과 그 일이 발생한 시간, 그거와 하늘의 기운인 월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장은 한 달 동안 사령하는 기운인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일이 길한지 흉한지를 판단하고 해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될 일인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를 보는 것보다는 세 가지가 합쳐졌기 때문에 훨씬 더 무궁무진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로를 갈 때 2차선 도로를 가는 거하고 3차선 도로를 가는 거하고는 차량의 흐름, 이 속도라든지 통행량 이런 게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한 총리의 사주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게 2025년 3월 24일 10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3월 24일 10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남자분이고 한총리 남자죠. 한국 나이로 77세. 그리고 낮점이라는 건 뭐냐면 낮에 선고가 된다. 그래서 낮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 오른쪽 보면 을사년 김유월 임진일 을사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이 과연 지금 한덕수 총리한테 이런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날이 좋은지 나쁜지, 즉 이분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약 날짜, 결혼 날짜, 아니면 누구를 소개받았을 때, 또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을 할 때, 아니면 재판을 받을 때 온갖 여러 가지 상황, 또 누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을 때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날의 일진과 발생한 시간이 좋냐 나쁘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김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급적 쉽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술월장이라는 건 뭐냐면 한 달 동안 사령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 점괘가 어떻게 나왔냐면, 점괘가 여기 중심이라고 한자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재판을 받던, 내가 어떤 일을 실행을 하든 거듭 중요하게 자세하게 잘 살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일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걸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중심이라는 것은 거듭 중자, 무거울 중자도 되지만 거듭 잘 살펴라.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데 판사들이 신중해라. 그러니까 재판관이 굉장히 신중해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옆에 불비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불비는 뭐냐면 뭔가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하다, 준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들이 뭔가 이게 재판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뭐 제대로 뭔가 잘 갖춰져 갖고 유죄를 줄 만한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여기 바로 또 한자가 난수라는 게 있는데, 난수는 어지러울 난자에 머리수자죠. 머리수라는 것은 뭐 이게 윤 대통령이 내란수계, 또 한덕수 총리가 내란수계 동조한, 내란에 동조한 그런 어지러울 난, 그래서 계엄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아니면 자기가 됐든지 이 어지러운 난, 내란의 지금 수괴로서 이 일이 발생했다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뭔가 재판을 해서 이것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뭔가 준비가 돼가지고 완벽하게 뭐 유죄를 줄 만한, 아니면 파면을 할 만한, 그게 안 됐다는 거, 불비라는 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계엄할 때도 사실 제가 이게 불비가가 나와서 준비가 안 됐다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리고 난수 어지러울 난자에 머리 숫자, 뭔가 어지럽고 또 비상계엄, 내란 뭐 이런 거에 연루가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귀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귀인이라는 거 국가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한덕수 대행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귀인이라는 자리가 중요한데, 이 귀인이 여기 술이라는 자리가 있으면 이것은 유김에서는 뭐라고 하면 귀인이 이복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복이라는 것은 옥에 있어서, 감옥에 있어서, 아니면 감옥에 안 가더라도 귀인에 있는 자리가 힘을 못 쓴다라는 소리고요. 이게 거꾸로 이렇게 역행을 합니다. 역행을 하면 그만큼 이 일이 힘들고 어렵다. 즉 여기서 귀인은 이제 국가기관을 이야기하니까 헌재에서 이것을 판단내는데, 헌재가 이복된 상태다. 즉 헌재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복됐다는 건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지금 역행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일이 순조롭지 못하다. 즉 헌재에서 판단을 내리는 게 순조롭지 못하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순조롭게 순행을 해서 돌아가면 파면도 시키고, 또 기인이 이복이 안 되고 헌재 힘이 있으면 또 파면도 시키고 인용할 수 있는데, 지금 헌재가 힘이 없고 무력하고 또 어떤 일이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거듭 이거는 신중하게 살펴야 될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헌재가 무력한 상황이다. 현재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아래 보시면 본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총리가 소띠예요. 이게 축이 소띠거든요. 한 총리가 이제 소띠인데 과연 그 전체적으로 이 기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소띠니까 그게 또 중요한데, 이분의 자리, 이 소띠 위에 이게 동그라미 친 건 공망이에요. 공망이라는 것은 빌궁자 헛되고 망했다, 이런 소리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 일 자체가 헛되고 망한 일이다. 그러니까 한 총리가 자기 띠가 여기에 본명이 연루가 되어 있지만 이 일 자체는 무력한 일이다. 그래서 아무런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해갖고 했지만 지금 한 총리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공허하고 무력한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위에 보면 또 이 행년이라고 이렇게 한자가 적혀 있어요. 행년이라는 건 뭐냐면
당해 연도 1년 동안의 운세인데 여기도 또 동그라미 공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총리는 지금 현재 1년간의 운세 올해 들어와서 그리고 본인의 지금 현재 기운, 본명, 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모든 게 무력하고 공허하고 뭐 자기가 이제 힘은 없었잖아요. 그죠? 이제 직무가 정지가 당했기 때문에 무력한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이 귀인, 헌재가 이것을 무력한 것을 파면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게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왼쪽은 또 뭐냐? 왼쪽은 사가 삼전이라 그래서 사가는 현재 이 한 총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처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초전, 중전, 말전 이거는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이라는 건 이거는 한 총리를 나타내고요. 한 총리가 현재 이건 재판을 받는 건데 재판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것을 유김에서는 모망사, 목적사,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한 총리가 재판을 받고 선고를 하는데 이 유금이라는 건 뭐냐면 금의 기운이고 이렇게 본인한테 금생수를 해줘요. 금생수를 해준다는 것은 이것을 생하는 기운인데 이 재판의 결과 모망사, 모망은 바라는 일이거든요. 목적사, 재판이에요. 그게 한 총리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생을 받기 때문에 극을 받으면 안 돼요. 극을 받으면 내가 감옥에 간다라든지 유죄를 받는다는 건데 이렇게 생을 받는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생을 받기 때문에 이게 감옥 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아래에 있는 이 진토가 또 토생금 이렇게 해서 밑에부터 힘을 받아갖고 또 생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총리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이 일간 상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신이 이렇게 극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후라는 것은 천후. 천후는 여성을 나타내고 귀부인을 나타내고 높은 사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성 누군가가 극을 해서 자꾸만 쪼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거 아니다. 이거 죄를 줘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 그런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 초전이라고 위에 올라간 이 자리에는 이 인목이라는 게 있는데 인목은 목이에요. 목이 이것을 누르고 있어요. 누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여성 누군가가 뭔가 나한테 그러니까 한 총리죠. 죄를 줘야 된다. 인용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다. 저 목은 이 수의 입장에서는 식상인데 식상이라는 것은 이제 병이 났을 때는 의사를 나타내고 재판 이런 거 했을 때는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 아니면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는 뭐 누군가 이제 판사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운이 지금 눌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아주 묘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죠. 이게 딱 보면 진짜 놀랍도록 현재 상황이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이 진토의 기운, 수를 누르려고 하는 그것도 여성,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중전, 말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지금 또 중간에서도 누가 계속해서 이거 아니다 시비 거는 자가 있어요. 토가. 하지만 공망이 되어 있어요. 위에 공망은 무력하다는 거거든요. 말빨이 안 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누군가 지금 계속해서 또 누르려고 하는 자가 또 있긴 있어요. 하지만 말빨이 안 먹혀. 결국은 그러면 최종 합의를 가서 말전에 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같은 수예요. 같은 수라는 건 뭐죠? 한 총리도 수의 기운이고 또 여기서는 생을 해주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자들 뭔가 해서 누르려고 하지만 이 합의가 도출이 안 되고 다 무력해서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 한 총리한테는 상당한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합의라는 것은 합의로 온다는 건데 결국 이 아래도 공망이 돼서 이 중전 말전이 공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전 말전 동그라미 공망인데 결국은 뒤로 흘러갔을 때 처음에는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시간 끌어도 안 되고 또 이 자체가 공망이고 무력하기 때문에 뭔가 누르고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이 한 총리 위에 올라타 있는 이 일간상신 진토가 토국수에서 뭔가 눌러보려고 하더라도 이 인목이 눌러줘 갖고 그러지 마라. 이거는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누르는 자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총리는 이 점괘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99% 복귀할 확률이 높은 점괘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 일진도 나쁘지 않고요. 육임 점괘로 봤을 때 지금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조금 빠뜨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질까봐 또 자세하게 몇 가지를 더 봐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해도 못할 수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총리는 복귀하는 게 사주 기운이나 육임 점괘로 봤을 때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 결정되면 또 육임 점괘를 보고 그날의 선고일에 일진과 시간을 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